자, 이번 시간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 자, 핵심 포인트를 잠깐 보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말 나오고 수소핵융합 반응, 정력각평형, 그 다음에 질량에 따른 주결성의 내부 구조. 그러면 왠지 중력 수축 에너지 알 것 같고 수소핵융합 반응 알 것 같고 정력각평형. 좀 색다른 거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질량에 따른 주결성 내부 구조가 약간씩 다른데, 그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은, 원시별이 나오잖아요. 그지? 우리가 이제 주결성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원시별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원시별의 에너지 원, 어떻게 해서 원시별은 뜨거워질까요?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간단하게, 자, 중력에 의해, 그지? 수축을 하면, 자, 어떤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감소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 그래서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로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중심부에 결국은 뭐야? 온도 싸움이지, 그지? 온도를 계속 높여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려면 1000만 켈빈 온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원시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뜨거워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수축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압보다 기체 압력이야. 중력이 어떻다? 더 크게 작용을 해야, 그지? 수축을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중력과 밖으로 팽창하려는 기체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 사실 얘는 그냥 이제 주결성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이때 위치 에너지와 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어 빛을 낸다. 그래서 결국은 뭐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치? 그러니까 요거 위치 에너지가, 그지? 뭘 만든다? 열 에너지 A 플러스 운동 에너지 B로 바뀌는데, 그렇죠. 당연히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일부는, 그쵸, 이게 중요하지,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어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별, 아가별 같은 경우는 한 1000켈빈 온도 정도가 되면, 그지? 일단은 빛이 나기 시작해, 그지? 그래서 가시광선 형태로 빛을 방출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별이 만들어질 때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중력 수축 에너지 크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뭐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그렇지,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일부는 또 빛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 자,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야, 이 온도 중요하죠.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요.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이제 명명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해서 빛을 내야 되겠지, 그지?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보게 되면 항상 수소 핵융합 반응의 포인트는 뭐냐면 질량이 줄어들어, 알겠니?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소 핵융합 반응 요 공부할 때 조심을 해둬야 될 내용이 뭘 좀 조심해야 되냐면 핵 반응에서는 질량수는 어떻게 돼? 질량수는 보존이 되지만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감소합니다. 질량은 감소합니다. 질량수는 보존이 되지만 질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의 크기 이 정도는 좀 외워두면 돼. 좋아. 아인슈타인의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자 질량과 에너지는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 질량과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물질은 질량의 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된다. 그렇지? 질량수는 보존이야. 조심해야 돼. 질량수는 보존.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수소 원자 있잖아. 그지? 수소 원자 핵. 이제 수소 원자 핵이야. 그래서 보통 요 수소 원자 요 H를 보통 수소 원자 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같은 말로도 수소 이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걸 뭐라고도 부릅니까? 양성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지? 그러면 이 각각 4개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4 곱하기 1.68,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짜리야. 그지? 그런데 얘가 융합을 해서 헬륨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지? 헬륨 원자 핵이. 그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5.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만큼 줄어들어. 그지? 그래서 이 줄어든 질량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뭐 숫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뭐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의 핵 사이에 강한 정기적 반발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치? 왜냐면 양성자니까 플러스야. 그지? 이런 놈들이 뭉쳐서 일단은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얘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짜리인 이런 핵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러려면 플러스가 일단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핵과 핵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잖아. 그지? 정전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낮은 온도에서는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안 돼. 그지? 그래서 정기적 반발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 내부의 온도가 얼마? 1000만 켈빈 온도.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나와.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있고 질량이 태양보다 엄청 큰 별들의 요 수소 핵융합 반응 메커니즘이 좀 달라. 알겠니? 그거를 구분해야 돼. 자, 그럼 왼쪽에 암기의 요 팁은 잠깐 볼까요? 별의 에너지원.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의 에너지,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이렇게 나뉘어지지. 그지? 원시별의 에너지원, 중력 수축 에너지, 주계열성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다. 그치? 아가별은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 그지?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야. 자,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PP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양성자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임말로 PP 반응. 두 번째는 탄소와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 우세하게 일어나는 뭐가 다릅니까? 반응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 반응과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요거 한번 잘 봅시다.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 그래프 있잖아. 그지?
요 그래프를 사실은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지? 자, 일단 위에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다음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수소와 수소라는 놈이 있어. 그지? 수소와 수소가 꽝 충돌하면서, 그쵸? 여기에 만들어지는 요놈 있잖아. 그지? 요놈. 요놈 이름이 뭡니까? 요놈이 양성자 하나고 중성자 하나잖아. 그지? 그래도 수소야. 중수소 원자 핵이라는 놈이 만들어지고, 그지? 중수소 원자핵.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중수소 원자핵. 그지? 중수소 원자핵. 똑같아. 그지? 그럼 얘들의 의미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지? 여기에 뭐가 달라붙는 거야, 여기? 양성자가 하나 달라붙잖아. 그지? 양성자가 하나 달라붙어.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 이름이 어떻게 명명이 되냐면 양성자 두 개에다가, 그지? 양성자 두 개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럼 양성자의 수가 원자번호잖아. 그럼 얘가 헬륨 원자번호 2짜리에다 질량수 3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수 3짜리에 헬륨이 빵 충돌하게 되면 여기에서 질량수 4짜리의 헬륨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질량수가 보존되기 위해서 찌꺼러기, 그치?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이거 반응식 외워야 됩니까? 굳이, 그치?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결국은 재료가 수소 원자 핵이 보세요. 보고 확인만 하면 돼. 얘 하나, 얘 둘, 얘 셋, 얘 넷, 여기서 들어가지. 얘 다섯, 얘 여섯이야, 그지? 6개가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치? 헬륨 원자핵 하나에 뭐가 뛰쳐나갑니까? 수소 원자핵, 그지? 2개가 방출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수소 원자 6개가 융합하여서 1개 헬륨 원자, 그지? 플러스 2개의 수소 원자핵이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거 중요하지.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온도 이하인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그지? 어차피 똑같이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그지?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그래서 요 기준값은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1800만 켈빈 온도. 1000만도가 수소 핵융합 반응의 온도야, 맞지? 근데 1800만 이하인 별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에서는요, PP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이야.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 자, 일단은 뭐야? 첫 스타트가 보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첫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지? 여기서 시작. 시작. 그러면 탄소는 또 알아야 될 게 핵자가 원자번호 6번이야, 그지? 맞지?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그러면 원자번호 6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6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6개.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양성자 1개가 추가가 돼,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니? 원자번호 7번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질소가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서 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질소가 되는지를, 그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질소가 되고, 또 여기에서 양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 그지? 양전자가 빠져나가서 다시 뭐가 됩니까? 질량수 13짜리에 13짜리에 탄소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양성자가 들어가면 또 질소 14짜리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양성자가 들어가면 이번에는 뭐야?
양성자 수가 더 증가해서 그지? 뭐가 됩니까? 산소가 됩니다. 산소. 또 여기에서 뭐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빠져나가서 다시 질소가 되고 여기에 또 양성자가 추가돼서 이 부분이야, 그지? 이 부분이 종결되는 지점이야, 그지? 종결점에는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뭘 좀 알아두시면 좋냐면 지금 여기 반응할 때 지금 이 작은 알갱이가 뭐라고 얘기했어? 전자야, 그지? 근데 이 전자라는 놈을 핵자로 표시하면 이 마이너스 1, 0이야. 맞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해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플러스 1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1에서 0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플러스 질소니까 7이었잖아. 그지? 7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플러스 6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왜 질소가 탄소가 되는지, 그지? 그지? 핵반응 법칙에 의해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포인트는 이거야. 다 까먹어도 결국 수소 원자핵 4개가, 그지? 어디야?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그지? 요 놈이 4개가 반응에 참여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지? 요 말이 중요합니다. 탄소, 질소, 산소는 무슨 역할만 해요? 무슨 역할만 합니까? 촉매의 역할만 합니다. 무슨 역할만 한다? 촉매의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탄소, 질소, 산소는 무슨 역할만을 합니까? 촉매 역할만 합니다. 탄소, 질소, 산소는 무슨 역할만 합니까? 촉매. 그러니까 촉매는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촉매. 자신은 변하지 않고, 여기 나오지?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물질이 촉매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 빠르게만 하는 게 아닙니까? 빠르게 또는 늦추는. 그지? 그래서 빠르게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 이거 빠르게 하는 요 놈은 그지? 요걸 우리가 정촉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촉매. 그 다음 늦추는 거 있잖아. 그지? 느리게 하는 이거를 우리가 부촉매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화학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자료 해석이 되게 중요하지, 그지? 요 자료 해석을 잘 보세요. 세로축은 에너지 생성량이야. 그 다음에 가로축은 중심부의 온도야, 그지? 중심부의 온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준값을 여기를 한번 볼까? 요 기준값을 잘 보세요. 요 정도 되면 얼마니? 여기는 15와 10과 15의 한 중간 정도야, 그지? 그럼 한 12.5 정도 되겠네, 그지? 12.5 정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800, 그지? 1800만 켈빈 온도에서는, 그죠? 약 1800만 켈빈 온도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자, 여기를 1800만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 지점에는, 그죠? 요 지점에는 뭐밖에 안 일어나니? 얘밖에 안 일어나잖아. PP 반응밖에 안 일어나잖아. 그지? PP 반응밖에 안 일어나. 그런데 이제 중심액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지금 PP 반응의 양은 이만큼 킨데 CNO 순환 반응의 높이는 얼만큼이야? 더 높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말의 뜻을 그래프와 함께 이해를 하면 된 거야.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온도 이상인 주계열성은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PP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PP 반응도 일어나지만 CNO 순환 반응이 더 많은 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또 밑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온도 이하인 주기혈성은 PP 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중심부의 온도가 그지? 한 1500만 켈빈 온도야, 그지? 1500만 켈빈 온도. 표면 온도하고는 달라. 표면 온도는 한 6000 켈빈 온도 정도밖에 안 돼, 그지? 근데 중심부는 1500만 켈빈 온도. 일단 1000만도가 높아. 1000만도 이상이 돼야 돼. 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태양의 에너지원. 태양은 주기혈성이므로 주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그지? 태양은 주기혈성이므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태양 수명 계산하기. 이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강 태양의 수명은 얼마? 100억 년이야. 그지? 태양의 수명은 얼마? 100억 년. 근데 현재 태양은 어디야? 50억 년이야. 그죠? 그래서 앞으로 50억 년 동안은 태양이 현재 강도로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거의 뭐 이제 반복적인 내용이야. 자, 주계혈성 이후의 에너지원.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난 주계혈성은 자, 태양 정도 질량인 별은 적색거성. 태양보다 한 10배에서 한 30배 정도 큰 놈은 초고성이 되지, 그지?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보다 무거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열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래서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 산소.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산소, 네온,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네온의 핵융합 반응, 마그네슘. 산소의 핵융합 반응, 이거.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야?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철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근데 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원자 핵이 무거울수록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가 높아지고요. 당연히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반발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색거성과 초고성 이거 알아둬야 돼, 그지? 별이 이제 수명이 다 돼갈 때, 그지? 태양 정도인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헬륨만 남은 중심 핵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온도에 들어가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지? 헬륨 핵융합 반응. 요 반응을 굳이 쓰자면 헬륨이 2, 4짜리야, 그지? 근데 얘가 몇 개가? 3개가 있어, 그지? 그럼 총 전하량은 얼마니? 3, 2, 6. 3, 4, 10이잖아, 그지? 얘가 뭐로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핵반응 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4는 질량수 12짜리인 이런 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적색거성이 만들어질 때 이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이야. 그런데 그 반응이 끝난 다음에 중심의 알갱이는 탄소 원자 핵을 만들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초고성 같은 경우는 별의 질량이 커. 그러니까 중심 온도가 적색거성보다 크니까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고, 그지? 탄소가 다 소모되면 네온, 산소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규소까지 갈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어떤 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별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 내부의 구조.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태양 생각하면 돼, 그치? 핵, 복사층, 대류층이야, 그치?
자, 그래서 주계열성 내부 구조는 자,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부 영역과 중심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그지? 알맹이. 그러니까 그 열을,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이 부분이야, 그지? 그래서 정력학 평형은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 뭐야? 중심으로 당기는 힘, 뛰쳐나가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지, 그지? 그러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거는 뭐야? 중력 수축 에너지고, 그 다음에 또 안에 가열이 되면 기체의 압력이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정력학 평형은 무슨 값입니까? 정력학 평형은 중력과, 그지? 중력과 기체 압력의 어떤 평형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별 내부의 기체 압력 차이로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중심적으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고, 이 상태를 우리가 정력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크기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렇죠. 주계열성의 별은 크기가 일정한데 왜? 정력학 평형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이제 이것만 하면 거의 뭐 끝나는 것 같은데요. 자, 주계열성에 따른 에너지 전달 방식이야. 당연히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의 약 2배 이상인 별. 그지? 2배 이상인 별. 그러면 이 순서를 알아두시면 돼요. 순서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핵, 그지? 핵, 그 다음에 무슨 층, 복사층,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층이 나옵니까? 대류층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반지름의 70% 이르는 거리까지 복사로 전달돼, 그지? 이거 복사층이라는 게 있는 게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 바깥층에서는 이제 대류로 표면까지 전달된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순서대로 핵, 복, 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그지? 질량이 2배, 태양의 2배인 놈은 핵, 그지? 무슨 핵을 가지고 있냐면 대류 핵 다음에 그냥 무슨 층입니까? 복사층으로 끝나지, 그지? 복사층. 그래서 별의 중심부와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그지? 얘의 특징은 중심부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지? 이게 중요합니다. 차이점. 중심부에 대류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바깥층에서는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인데, 자, 에너지 전달 방식이 전대복이 있어. 그치?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안 써있네. 전도는요, 어떻게 열이 전달돼? 이 매질의 어떤 진동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딱딱딱딱딱 가는 게 이게 전도고, 대류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거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값은 여기서는 뭡니까? 복사잖아, 그지? 복사는 물질의 이동 없이 빛과 같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전기장 플러스 이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복사야, 그지?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요놈을 전달해주는 물질 이동이 없이, 그지? 그러니까 매질이 없다는 얘기야.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다. 됐나요? 자, 핵복대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대류핵 복사층, 그지? 질량이 태양 정도이냐?
태양 정도의 2배의 질량을 가진 별이냐, 이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대류핵, 그치? 대류핵 복사층 아니면 핵 대류층 복사층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이런 순서.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의 구조. 자, 수소를 모두 소모하고 헬륨을 이루어진 중심핵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지? 중심부는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소각이라고 얘기를 하지. 헬륨핵을 둘러싸는 수소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각 연소가 일어나, 그지?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니까 바깥층은 팽창해버리고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주계열성이 거성 또는 뭐로 진화합니까?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태양 정도인 비슷한 별, 그치? 얘는 이제 적색거성의 단계인데 중심부에, 그치? 탄소와, 그치? 산소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앞에 거하고 반복이야, 그치? 최종적으로는 몰라, 철로 구성된 중심핵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치? 자, 그래서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원소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기열성은 헬륨, 그 다음에 적색거성은 헬륨에서 탄소, 산소까지, 질량이 매우 큰 별은 헬륨, 초고성은 헬륨에서 어디까지? 철까지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개념 확인 문제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뒤에 거 잠깐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갑니다. 별의 에너지원. 별의 에너지원은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얘기했어? 수소, 핵, 융합 반응.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이어서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온도 이하인 별. 이 기준값이 중요해. 1800만 켈빈 온도.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약자로 쓰자. PP 반응. 양성자 반응.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탄소, 질소, CNO, 요거 순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별의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한 힘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역학 뭐라고 얘기한다?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주기율성의 내부 구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핵, 그 다음에 무슨 층?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2배 이상인 것은 대류, 핵, 그 다음에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내부 구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중심핵이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심부가 뭐로 끝납니까? 철이야, 그지? 수소 핵융합 반응의 가장 안정적인 마지막 단계가 누굽니까? 철입니다. 철. 자, 그 다음에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열성 중심부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 켈빈 온도야. 1억 켈빈 온도는 누구 겁니까?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무엇을 만듭니까?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 줄어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뭐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는 딱 봐도 무슨 반응이야? PP, 그지? 나는 CNO 순환 반응에 대한 내용이야. 기준점은 얼마입니까? 1800만 켈빈 온도야. 그럼 가와나의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 온도인 주기혈성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은 그렇지 양성자 반응인 PP 순환 반응 PP 그렇지 반응이지 PP 반응 양성자 반응 가나 중에서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CNO 순환 반응이 되겠지 그지 CNO 순환 반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주기혈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의 평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치 A, B를 각각 쓰십시오. 뭐 A는 뭐야? 기체 무슨 차이로? 압력 차이로 발생한 힘 요거를 우리가 A 뛰쳐나가려는 힘이지 그지? 그 다음 B는 뭡니까? B는 중력이라는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린 가와나는 서로 질량이 다른 두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핵폭대는 그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니까 당연히 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림은 어떤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에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스몰 a에 들어갈 마지막 원소니까 그치 뭐 규소가 나왔잖아 이게 SI가 그치 그러면 뭐가 됩니까? 철입니다. 맞는 내용이네. 맞습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내부 구조이다. 아니지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커야 되지 그치 X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마무리는 비법 특강 잠깐만 보고 갑시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뭐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시별이 이제 질량이 태양의 한 0.08배 이하인 별은 갈색 외성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 주기혈성이 되지 못하고 갈색 외성 그 다음에 주기혈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시별은 수소로 이루어진 성운에서 탄생하므로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기혈성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주기혈성에서 거성 초고성으로 진화하는 단계의 내부 구조는 자 헬륨이 중심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 그지 두 갈래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나오고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이야 그지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태양 정도인 별은 적색 거성을 그지 거쳐서 뻥 터지지 그래서 중심부의 이 테두리 흔적들이야 그지 알게이들 행성상성은 중심부의 백색 외성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적색 거성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서 탄소 원적을 만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핵이 만들어지고 핵융합 반응이 끝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질량이 매우 큰 별, 태양보다 큰 별은 초고성이 되고 초신성이 된 다음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그지 아주 정리 잘 돼 있지 그지 요 순서대로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더 무거운 원소들이 점점 만들어질 때는 온도가 계속 빡빡빡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초고성 중심부의 온도는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 이후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요점 정리 되게 잘 돼 있네. 주기활성 에너지 1 핵융합 반응이 1800만 켈빈 온도 이하인 별은 PP 반응, 그지? 1800만 켈빈 온도 이상일 때는 CNO 순환 반응, 그지? 요런 틀. 그 다음에 주기활성 내부 구조. 아우, 이거 깔끔하네요. 핵복대. 그 다음에 대류핵 복사층 2배 이상 기준. 요걸 외워야겠지. 그 다음에 주기활성의 정력학 평형, 내부의 기체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힘과, 그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너무 길잖아. 그냥 기체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 압력. 그 다음에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다음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주계열성에서는야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큽니다. 주계열성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짧아진다. 수명이 결국 어떻다는 얘기야.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다. 그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일단 마지막 마무리 해봅시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는 그치 작은 거 순서야. 원자 번호가, 그치? 그러면 시작은 누굽니까? 헬륨.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생기고, 탄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규소가 생기고, 규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까? 철이 생긴다라는 얘기지, 그치? 됐나요? 자, 그냥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대피 자료까지 끝내자. 쉬우니까. 자,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내용이야. 주계열성에서요. 그러면 이 반응 결과로 생성되는 간은 뭡니까? 간은 누구였어? 헬륨이었지, 그치? 헬륨. 자, 중심핵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별의 진화 단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주계열성.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온도 이상인 주계열성에서 우수하게 이상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CNO 순환 반응이라고 했지?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자,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 맞고요.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을 합한 것은 가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다가 되지, 그지? 질량이 결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에서도 생성된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한 수소 원자 핵 전체의 질량과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아니지, 반응에 참여한 수소 원자 핵 전체의 질량이 아니고 감소한 질량이야, 그지?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지. 틀렸고. 그 다음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후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주계열성 내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 중에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를 쓰세요. 어떻다? 대류핵이 존재한다라고 있잖아, 그지?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거. 가나 왼쪽이 크다고 그랬지? 그럼 별의 크기는 가가 더 크고요.
광도도 가가 더 크고요. 수명은 짧지 그지? 등치가 크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너무 크고요. 너무 쉽잖아 그지? 자, 복사층에서는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뭐야?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 복사층이 아니고 대류층이잖아, 그지? X. 그 다음에 태양은 나와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태양은 나, 그지? 핵복대 맞습니다.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훨씬 큽니다. X.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훨씬 높은 거 맞지? 그래서 외우면 금방 풀어, 그지? 안 외우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자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가가 나보다 길다가 아니고 짧다. X. 그 다음에 주기열에 머무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짧다. 왜? 등치가 크니까. 맞고. 그 다음에 가의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의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지. 뭐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지? 주기율성은 뭐 중심부의 온도가 높건 낮건 일단은 수소 핵융합 반응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